여러분, 이제 선거 딱 반이 지났네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들을 마이크 음을 좀 줄이든지 이거 괜찮습니까? 음을 좀 더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이 우리 보고 토착 외구락합디다. 반일 감정을 일으켜서 국민들을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준동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바로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너희가 토착 빨갱이 세력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어요. 대구 시민들이 문재인은 토착 빨갱이가 맞습니다. 여러분, 월남이 패망했을 때 월남 패망을 보고 희열을 느꼈다는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신영복이가 전향하지 않은 그야말로 빨갱이 신영복의 사상을 가장 존경한다는 사람이 문재인이에요. 문재인의 머릿속에는 주사파의 이론이 들어가 있고 문재인의 머릿속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보다는 사회주의 연방제 체제를 신봉하는 겁니다. 문재인이가 정권 잡기 전에 후보자 시절에 두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주류 세력을 교체하겠다. 국내에 있어서 주류 세력을 교체하겠다고 했습니다. 작년 3월 달에 지금부터 1년 전에 주류 세력은 완전히 교체됐습니다. 어떻게 교체됐느냐? 반미주의자들, 친북주의자들, 종북주의자들, 호남 사람들 이렇게 주류 세력은 교체한 거예요. 헌법재판관 9명 중에 7명을 좌파로 바꿨습니다. 대법원의 대법관 13명 중에서 8명을 좌파로 바꿨습니다. 청와대에 아직도 임종석이만 빠져나갔지 26명의 주사파들이 청와대에 꽈리를 틀고 있는 겁니다. 월남이 패망하고 난 다음에 문재인이가 얘기한 대로 월남 패망을 보면서 희열을 느꼈다는 이 정신 빠진 문재인 얘기대로 월남 패망 이후에 2,500남의 월남인들이 숙청당했습니다. 첫 번째 숙청 대상자는 경찰과 군인 가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정당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유월남은 2,500만이 학살당하는데 월남 패망을 보고 공산월맹이 월남 전체를 베트남을 공산화시켰는데 희열을 느꼈다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의 직함을 가지고 청와대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청와대를 청와대라고 한 지가 오래됐어요. 청와대는 뭡니까? 붉은 세력들이 꽈리를 털고 있는 붉은 적자 저화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연방제로 가려는 한 세력, 대한민국의 70년의 위대한 경제발전을 이룬 자본주의를 없애버리고 공산화시키려는 세력, 이 세력은 대한민국의 적인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의 적이고 대한민국 반체제 인사들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60년 훨씬 전에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5.16 혁명을 군사 쿠데타라고 100명이 모여도 쿠데타 얘기를 하고 1000명이 모여도 군사 정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과 3년이 지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그들의 거짓과 선동과 조작과 음모와 기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짓 탄핵이고
죄 없는 대통령이 3년 11일째 감옥에 가 계신데도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20대 국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70년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의 역사상 죄 없는 대통령을 탄핵시킨 국회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거짓입니다. 촛불 쿠데타 세력들, 종북 세력들, 친북 세력들, 주사파 세력들, 반미주의자들이 모여가지고 죄 없는 우파의 대통령을 그냥 거짓으로 탄핵시켜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은 탄핵시키고 난 다음에 국민들 선동해가 대통령 선거했습니다.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얘기했던 80가지의 언론에 나오는 얘기들, 종편 패널들의 얘기는 다 거짓입니다. 하나도 맞는 것이 없는 거예요. 케이미르 재단 박근혜 대통령이 돈 먹은 거 아닙니다.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한테 누가 돈을 주고 누가 돈을 받았습니까? 3년이 지나도록 조사를 해도 돈 준 사람도 없고 돈 받은 사람도 없는데 32년을 받아도 그것이 거짓이고 그것이 불인데도 탄핵의 강을 덮고 건너가자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은 4년 4번 개월 동안 태극기 투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면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2017년 3월 10일 그 자리에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5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좌파의 백남기 농민이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들은 쇠파이프를 들고 경찰차를 다 때려 부수었는데 그 한 사람 죽었는데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1년 동안. 자유우파 국민들은 태극기만 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이라고 외쳤던 그분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제 눈앞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5사람이 경찰의 공권력에 잘못에 의해서 5사람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진실을 대구 시민들은 아십니까? 그분들의 억울한 죽음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분들은 아무 저항하지 않고 태극기만 들고 있다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날 수백 명이 엄청난 큰 부상을 입었어요. 신문기사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언론입니다. 좌파 독재들이 장악한 민주노총이 장악한 언론의 현상이 이런 겁니다. 사람이 5명이 현장에서 죽었는데도 발표하지 않는 이 언론들, 수백 명이 엄청난 부상을 입었는데도 그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봤는데도 언론 한 줄 나지 않았어요. 우리 공화당이 그것을 밝혔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김부겸 장관한테, 경찰청장한테, 소방청장한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왜 당신들은 침묵을 하고 있느냐고. 이것이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항하지 않은 5사람이 제 눈앞에서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그분들 태극기 열사들의 혼이라도 넋이라도 기려주려고 광화문 광장에 텐트를 치고 빈소를 차렸습니다. 박원순 시장에 의해서 작년 6월 25일 날 또 용역깡패에 의해서 100수십 명이 엄청난 부상으로 다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실체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왼쪽 사람, 좌파들, 토착발갱이 세력들이 죽으면은 영웅화시키고 1년 동안 대한민국을 묶어버리고 그들은 경찰차를 때려부수고 경찰을 쇠파이프로 때리고 그런데도 그 죽음은 1년 후에 그 죽음은
열사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을 구하려고 태극기를 들고 저항 없이 돌아가신 분들은 그냥 신문 한 줄 나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공화당은 대한애국당을 만들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이 거짓 불법 탄핵을 진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실을 밝혀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아있는 나라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불의의 나라가 아니라 정의의 나라다. 촛불 쿠데타로 권력 찬탈한 문재인을 끌어내야지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5사람의 죽음과 수백 명의 부상과 20여 명이 감옥 가는 엄청난 과정을 겪으면서도 굴종하지 않고 우리 공화당은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한테 가장 눈에 가시가 누구겠습니까? 황교안입니까? 홍준표입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한테 4번의 겨울 동안 한 주도 쉬지 않고 문재인이가 있는 저 붉은 토착 빨갱이 세력들이 있는 광화문 앞에서 문재인을 끌어내야 된다고, 문재인을 끌어내야 된다고,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고 4번의 겨울을 외쳤던 것이 바로 우리 공화당입니다. 여러분. 문재인이 정권 잡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권력기관을 다 장악하고 이제 사회주의로 가는 사회주의 개헌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수순대로 가는데 미래통합당은 김무성을 비롯해서 22명이 이 사회주의 개헌 헌법에 동의를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도대체 108명 있으면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권력을 공고히 할 동안 누구 한 사람 그들과 싸웠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화당은 5 동지들이 목숨을 처참하게 아스팔트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수백 명이 피를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절규를 하던 모습들을 현장에서 목도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공화당입니다. 우리는 그날의 억울함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나라가 아닙니다. 죽음에 어떻게 왼쪽이 있고 죽음에 어떻게 오른쪽이 있습니까? 좌파가 죽으면 영웅이 되고 저항하지 않는 태극기 우파 5명이 현장에서 돌아가셨는데도 그 사람들은 다 묻혀버렸습니다. 여러분, 빨갱이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한테 유리하면은 선동 조작하고 업무하고 기획해가지고 자기 좋은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이 죄가 있다면은 4번 겨울 동안 문재인하고 싸우는 죄밖에 없습니다. 4번 겨울 동안 소위 말하는 거대 야당이 문재인하고 싸우라고 요구한 죄밖에 없습니다. 촛불 쿠데타 세력이 장악한 광화문 광장, 붉은 광화문 광장을 우리 공화당이 태극기 애국 광장으로 바꿔놨습니다. 이제 민노총도 정교조도 붉은 좌파 시민단체들도 감히 광화문 광장에 집회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민노총과의 전면전을 선언했고 우리 공화당은 정교조와의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어느 우파 정당 중에서 민노총과 전면전을 선언하고 정교조와 전면전을 선언하고 목숨을 걸고 그들과 싸우는 정당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에 우파 보수 우파가 정권을 잡았을 때 빨갱이 세력들 좌파 시민단체들은 매일매일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광화문을 장악하고 싸웠지 않습니까? 왜 우파들은 용기가 없습니까? 나라가 다 망하고 체제
체제가 다 무너지고 위대한 70년의 대한민국 역사가 공산주의자들의 역사로 바뀌고 있는데 왜 보수 우파들은 저항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굴종하고 그렇게 투쟁하지 못하고 그렇게 바보 같아야 됩니까? 선거 6개월 남겨놓고 이제는 두더지 굴 속에서 설금설금 기어와서 거대 야당만이 문재인 정권과 싸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108명 있을 때 저 조은진 혼자 싸웠습니다. 저 조은진과 보수 우파 자유 우파 우리 공화당 동지들만 문재인 정권하고 4번의 겨울을 싸웠어요. 문재인이가 그렇게 나라를 망치고 있을 때 도대체 황교안은 무엇을 했습니까? 나경원은 무엇을 했어요? 그래 놓고 한 달 동안을 조건 없이 황교안한테 한성교한테 원유철이한테 박안수 사무총장한테 조건 없이 만나자. 보수 분열 안 된다. 제발 만나서 대화하자.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황교안은 전화 한 통화 없습니다. 그래 놓고 온 데다가는 우리 공화당이 분열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황교안은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야당의 지도자감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야당의 지도자는 뭡니까? 누구보다도 자기 먼저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먼저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먼저 판을 읽고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결정 못하고 저것도 결정 못하고 우물쭈물 하는 사이에 나라는 다 그들이 났습니다. 경제는 무너지고 체제도 무너지고 역사는 뒤바뀌고 권력은 호남 사람을 중심으로 다 장악되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대구는 없습니다. 경북도 없어요. 그들한테 대구 경북은 그냥 귀찮을 존재일 뿐입니다. 그들한테는 선거 때만 돈만 주면은 대구 사람도 다 잡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도시가 대구가 돼버렸어요. 대구 경북에 25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저 한 사람 빼고 그 사람들 모였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이 우리 TK의 자존심을 지켜줬습니까? 왜 대구 경북의 국회의원들 때문에 대구 경북민들이 마음 아파해야 되고 대구 경북민들이 자존심이 상해야 되고 대구 경북민들이 왜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이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라를 지켜야 해요. 체제를 지켜야 되고 우리 미래 세대인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의 희망도 살려야 됩니다. 이 나라는 첫째도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되는 겁니다. 둘째도 토착 발갱이 세력, 문재인 세력을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셋째도 문재인을 대한민국에서 몰아내야지만이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4선 되면은 보수 대통합을 이루겠습니다. 바깥의 모든 세력들과 정말 용기 없고 투쟁력 없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웰빙 정당 미래통합당이지만은 그래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조원진이가 중심이 돼서 바깥의 태극기 세력, 우파 세력 다 합쳐서 미래통합당과 합당을 추진하고 대통령 단일 후보를 내고 반드시 정권을 교체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4선을 시켜주세요. 4년 동안 대구에서 정치인 중에 조원진이 혼자 싸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조원진이 혼자 싸웠어요. 이제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들께서
위대한 대구 시민들께서 조원진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조원진이가 무너지면은 저항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싸울 수 있는 저항의 불씨가 꺼지는 겁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저항의 불씨를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4월 15일 총선 끝나면은 저는 압니다.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 그들의 개인적인 일탈로 돌아갈 거예요. 누구 한 사람도 광화문 광장에 문재인과 전면전하지 않습니다. 서울역에서 문재인이 내려오라고 끌어내야 된다고 국회에서 좌파 독재 정권과 체제 수호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지키는 전쟁도 지금 이번에 있는 대구 경북 국회의원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한 사람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조원진마저도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전쟁을 투쟁을 하지 않았다면 대구 경북은 어떤 도시가 됐습니까? 대구 경북의 TK 정신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 남아있는, 저 한 사람 남아있는 이 투쟁의 불씨, 저항의 불씨,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불씨, 대한민국의 진실과 정의의 불씨를 대구 시민들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번 총선은 조원진 하나의 선거가 아닙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초선 국회의원 한 사람 국회에 나가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4년 동안 김정은 체제, 저 북한 김정은한테 평양방송 노동신문에 17번 조원진을 처단하라 해도 저는 무섭지 않았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좌파들이 조원진을 경찰, 검찰에 수십 군데 고발을 해도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이 계시기 때문에, 위대한 대구의 시민이 계시기 때문에, 저 달서구에 자랑스러운 주민이 계시기 때문에 조원진의 투쟁을 믿고, 조원진의 체제 전쟁을 믿고, 조원진의 문재인과의 투쟁을 믿어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 않고 외롭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좌파 언론에서 눈여겨보는 거예요. 조원진이가 무너지면은 가장 박수치고 샴페인 터뜨릴 사람이 누굽니까? 저 저과대에 있는 문재인 일파들이 박수칠 겁니다. 4년간 내 죽이라고 그렇게 떠들더만 대구 시민들한테도, 대구 시민들한테도 선택받지 못했다고 희희낙낙거리고 이제 그들과 투쟁할 수 있는 세력은 무너졌다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싸울 수 있는 세력은 무너졌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체제를 흔들어버리고 역사를 흔들어버리고 국민을 속여도 누구도 저항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문재인의 가슴에 정말로 가슴을 찌를 수 있는 그러한 승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시는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고, 다시는 국민을 속이지 않고, 다시는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도록 국민이 살아있고 대한민국의 진실이 살아있고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고 우리 국민들께서 보여줘야 합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바로 국민들입니다. 국민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이번 4.15 총선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쓰레기 같은 도착 빨갱이 세력들에게 국민이 살아있음을 보여줍시다, 여러분.
국민이 살아있다. 국민이 살아있다. 국민이 승리한다. 국민이 승리한다. 이번 4.15 총선을 통해서 국회에서 토착 발갱이 세력들하고 체제전쟁, 역사전쟁을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대구 시민들께서, 달서 구민들께서 저 기호 7번 조은진을 비롯해서 우리 공화당 후보들에게 지지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공화당이 나갔는 지역은 다 7번입니다. 비례대표도 7번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국회에 들어가야지만이 정의당을 제압하고 민중당을 제압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살아있음을 보이고 자유우파 국민이 아직은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도록 대구 시민 여러분, 기호 7번 우리 공화당과 조은진이를 지지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